네, 제가 가난할 때랑 지금 어느 정도 돈을 번 뒤에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아침. 이게 너무 달라졌어요. 지금은 아침에 매일 운동을 해요. 예전에는 아침에 운동했을까요? 안 했어요. 지금은 아침에 간단히 독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할 때는 커피를 한잔 하기도 하죠. 빵집에 들러가지고 치즈가 올라간 바게트 빵 사서 커피랑 같이 먹기도 해요. 거기 단골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오늘 스케줄 체크를 안 했어요. 지금은 출근 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늘 스케줄 체크를 합니다. 제가 돈이 없을 때는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그때는 바빴어요. 하나도 안 했는데 왜 바쁘지? 근데 지금은 그거를 다 하는데 지각을 안 해요. 심지어 간간히 명상도 합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어요. 지각을 안 해요. 도대체 뭐가 바뀐 걸까?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이거 돈을 버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더욱 성숙해진 건가? 예전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침 시간을 활용해야 되고 그렇게 여유로운 아침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맨날 늦잠 자니까 1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더 빨리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라클 모닝을 해야겠다. 내가 더 부지런해져야겠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부자들은 아침에 운동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런다는데 왜 나는 이거를 유지를 못하지? 난 왜 자꾸만 더 자고 싶지? 게으르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지 머리가 돌아간다는데 나는 왜 아침 먹을 시간도 없지? 내가 그래서 가난한가? 더 부지런해야 되나? 진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왜 1시간만 더 일찍 일어나 보라 그러는데 나 왜 그게 안 될까?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아침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스케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명상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부자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침이 여유롭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의 여유에 대한 진실을 얼마 때 딱 알게 됐냐면 요 돈이 딱 넘어가면서 바로 깨닫게 됐어요. 요 전까지 몰랐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어떤 그때 유튜버 모임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아니면 뭐 어떤 아는 분들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하는 게 목표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목표를 보통 얼마로 얘기를 했었냐면 30억을 불렀었어요. 30억.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 인생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한 5%를 했을 때 얼마예요? 3, 5, 15, 1.5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자 소득세가 얼마예요? 15.4%. 그러면은 한 달에 얼추 한 월 1,000만 원. 일하지 않아도 월 1,000만 원이 나오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30억을 목표로 한 거예요. 여튼 이런 30억이라는 돈을 갖기 전까지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고쳐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더 깎고 단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요게 딱 넘어가고 나니까 어떠한 정말 중요한 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거짓말처럼 이게 생긴 거예요. 아침의 여유. 그 있잖아. 부자들이 갖는다는 아침이 여유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뭔데? 그 돈 그 자체가 이걸 깨닫게 했냐? 아니야. 그 여유를 만든 건 그 돈이 아니야. 내가 깨달은 건 내가 완전히 자유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30억이라는 족쇄를 셀프로 채운 것도 제가 저한테 씌운 족쇄였던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뭐예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모든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거죠. 원래 내가 시작하는 아침 시간이 있어요. 그거보다 빨리 일어나서 여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냥 내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나는 보니까 한 8시면 일어나더라고.
그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유를 만들고 일을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다 한 다음에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에 출근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때 뭐 했냐면 1시에 출근도 해보고 11시에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해봤어요. 왔다 갔다 해보니까 나는 그 시간이 10시더라는 거야. 지금도 저희 회사 출근 시간은 아침 10시입니다. 1시로 바꿔보면은 저는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죠. 그 결과로 제가 10시라는 시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일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맞는 거야. 저번에 저희가 말했잖아요. 저희 스케줄 어떻게 짜는지. 그러니까 여유라는 것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유가 오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거, 전화를 받지 않고 나는 전화를 거는 사람이다. 전화를 받게 되면 내가 정보량이 있어요?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내가 걸기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전화하기 시작하면서 대화에서 승리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는다는 건 내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면 전화에 무슨 얘기 할 겁니다가 써 있어요? 없잖아. 나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피하는 걸로 정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시간에 일하는 거를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거는 늘려요. 내가 규칙으로 생각하던 출근 시간이 제가 다니던 회사를 만든 사람이 정한 거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사장님은 매일 저 시간에 출근을 하면서 지치지도 않을까? 저렇게 행복하게 할까? 그 사람이 행복한 시간이 그 시간이야. 그 시간이 사실은 그 사람의 고유한 패턴이라는 거를 점점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사람의 패턴과 나의 패턴이 같을까요? 다를 확률도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패턴이 다른 회사를 다녀요. 그럼 그 회사에서 퍼포먼스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다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밤늦은 미팅은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일찍 자는 사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는 부자들 없을까요? 만나보니까 너무 많더라고. 늦게 일어나는 부자들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늦게 자요. 그냥 인간이야. 자기 패턴이야. 나의 패턴과 다른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부자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 아침에 여유가 있고 명상하고 운동하고 그거 뭐야? 그거 다 하고 출근하는 시간이 지가 만든 회사 시간이요. 나의 패턴과 다른 삶을 지속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패턴에 맞지 않는 회사 계속 다니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패턴과 시간과 이 결정에 따라서 그냥 내가 정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아요? 저의 퍼포먼스를 직원들이 못 따라오게 되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럼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좀 궁금하니까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주 PD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침에 운동을 매일 하면서 지속성 있게 살 수 있나요? 저도 PD님처럼 살고 싶어요. 안 돼. 이건 내 패턴이거든. 그 말은 틀에 자신을 맞추겠다는 의미예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의 상태를 체크하고 시간표를 만들고 자기 상태를 모른다면 그 시간표를 만들더라도 다른 사람이 짜준 시간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시간표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고 나한테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를 몰라. 그걸 알아야 돼요. 회사에 다닐 수밖에 없어 라는 선택을 하는 것도 누구예요? 나야. 나는 저 사람의 말은 들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사실은 저는 돈이 없을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자존감이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 돈에 대한 목표가 채워진과 동시에 삶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나는 스튜디오도 하고 쇼핑몰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집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채널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스튜디오도 접고 쇼핑몰 접어버리면 그거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매출이 없어지잖아. 내 수익 없어지잖아. 그거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 그거 하느라고 나 건강 잃어버려서 그거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 지 선택이야.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쟤들 월급 주려고 계속 할 수밖에 없어. 그것도 내 선택이에요. 직원을 줄이는 것도 직원 내보내는 것도 회사를 키우는 것도 회사 망하는 것도 거의 내가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저 망했어요. 예. 근데 다시 해? 그거 누구 선택이에요? 제 선택이에요. 무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아니면 뭐 인간의 생명, 뭐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무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는 것들이 대부분 환상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환상을 깨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산다는 게 뭐냐?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인데, 유튜브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쇼핑몰 해도 될까요? 이런 거예요. 그거 내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자기 선택이에요. 저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돈에 대한 목표 채워지면서 더 이상 이런 질문은 안 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되어 있다. 근데 단 책임을 내가 지면 된다. 근데 이 뒤에 문장을 무시를 한다는 거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동시에 뭐가 사라져요?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도 꼭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